연락처에 등록된 친구 수는 200명이 넘는데 그중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10분의 1도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먼저 안부를 챙기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근황을 물어볼까 고민하다가도 결국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에게만 연락을 해요. 하지만 가끔 친구 목록을 훑어볼 때가 있는데 목록이 길다 보니 훑어보기만 해도 순식간에 30분이 증발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쓰고 나면 나는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은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무의미한 관계를 신경 쓰는 일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의미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인맥 다이어트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집중하기에도 에너지가 모자라기 때문이죠. 주변에 항상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세요. 얼마나 소중한가요? 많은 사람을 사귀어야겠다는 강박감을 갖는 것보단 여러분과 잘 맞는 사람과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너도나도 MZ 반갑습니다. 너도나도 MZ의 진행자 전혜정 박용주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한이 풀리고는 있지만 저번 달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취미 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자주 가던 식당도 일찍 문을 닫게 되면서 우리 MZ세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빨라지고 머무는 시간은 늘었는데요. 코로나가 앞으로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우리 MZ세대를 위해 오늘은 최근 1년간 MZ세대의 여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용주씨는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물면서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저는 살면서 가장 아픈 시기를 그때 보냈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어딜 잘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유튜브, 넷플릭스만 봐가지고 살이 5kg는 더 찐 것 같아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전국 만 15세에서 39세 대상으로 코로나가 터진 후의 여가 생활을 조사를 한 결과 혼자 즐기는 활동을 위주로 했다고 하네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혼자만의 활동은 유튜브 시청입니다. 용주씨는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네, 하루의 절반 정도는 유튜브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가 아닐 적에도 매일 저녁마다 유튜브를 봤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진 후 유튜브를 감상하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넷플릭스나 왓챠 등 다양한 DVD 영상을 대여 및 판매해주는 유료 사이트가 생겨났습니다. 넷플릭스는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확연히 늘었다고 하네요. 유튜브를 시청하고 나면 슬슬 졸음이 옵니다.
그동안 쉬지 못했던 몸을 충전하기 위해 낮잠 혹은 늦잠을 자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번 코로나 기간을 겪으며 빠졌던 것이 있는데 용주씨, 한번 맞춰보세요.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네요. 정답은 비즈 팔찌 만들기였습니다. 가수 아이유 태연이 활동을 하면서 SNS로 공유를 한 후 많은 사람들이 비즈 팔찌 만들기라는 취미에 접하게 되었는데요. 전 친구가 예쁜 비즈 팔찌를 만들어준 후 저도 답례를 하고 싶어 인터넷으로 비즈들을 시켜 팔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만들다가 눈이 너무 아파서 두세 개 만들고 포기하긴 했지만요. 저도 어렸을 때 여동생이 갖고 놀아서 같이 팔찌나 목걸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름 재밌었던 기억이 있네요. 용주씨가 비즈 팔찌를 만들 생각을 하니 정말 웃기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혼자만의 취미에는 컬러링북이 있습니다. 저는 컬러링북이라는 존재를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컬러링북이란 색을 칠할 수 있도록 단색으로 된 도안이나 그림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저는 사실 미술적 감각이 전혀 없어서 이 취미는 시도해보지 않았는데요. 혹시 용주씨는 시도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색칠이나 조립처럼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놀이를 좋아해서 기회가 있다면 시도해볼 것 같아요. 네, 이외에도 게임하기, SNS 하기, 음악 감상하기 등 다양한 혼자만의 취미생활이 이번 코로나 시즌을 통하여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온다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교 모임보단 혼자만의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 MZ의 연결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MZ의 연결고리 전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Z의 플레이리스트의 DJ 박용주입니다. 시험 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험은 다들 잘 보셨는지요? 쉬고 돌아온 만큼 더욱 알찬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회차가 방송이 될 즈음에는 아마 마스크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마스크를 써온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고 우리가 누리던 일상을 다시 찾았으면 합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는데요. 오늘은 가수가 아닌 장르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무더운 여름밤, 도시를 달리는 기분이 들게끔 만드는 시티팝입니다. 혜정씨는 시티팝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아시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티팝이라는 장르를 처음 들어봐요.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티팝이란 장르는 장르라기보단 음악의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197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유행한 스타일입니다. 이름 그대로 도시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요. 팝, 재즈, 펑크, 소울 등 다양한 장르 음악이 이 시티팝이라는 장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수는 바로 윤상입니다. 저는 한국 시티팝 하면 이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시작 전에 질문 하나만 하고 시작할게요. 혜정씨는 혹시 밴드 음악을 들으실 때 어떤 악기를 위주로 들으시나요? 저는 드럼 위주로 들어요.
쿵쿵 하는 소리가 제 심장을 쿵쿵 치는 것 같아서 가장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 사운드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베이스 사운드를 엄청 좋아합니다. 특유의 묵직한 소리와 음악 저 밑에서 깔리는 저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사운드 조정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항상 베이스 위주로 설정을 해놓고 특유의 저음을 즐기곤 합니다. 제가 왜 밴드 이야기를 하면서 베이스까지 갔냐 하면 바로 윤상씨가 베이시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윤상이라는 가수에게 빠지게 된 이유였죠. 지금도 베이스 사운드가 그득한 음악을 자주 듣지만 한창 빠졌을 땐 윤상씨의 앨범을 그냥 전체로 계속 돌려서 듣곤 했습니다. 윤상씨의 음악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야심한 밤, 뉴욕 도시의 전경을 높은 빌딩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첫 곡으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윤상이 부릅니다. Back to the Real Life.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혜정씨, 어떠셨나요? 노래에서 재즈풍이 나는 것 같아요. 도시적인 느낌도 들고 비 오는 날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인 것 같아요. 윤상씨의 많고 많은 히트곡 중에 왜 이 노래를 골랐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택한 이유는 제가 한창 윤상씨의 음악에 빠졌을 때 앨범을 전체로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플레이됐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듣는 순간 도입부부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노래가 2000년도에 발매된 클리셰라는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2000년대에 어떻게 이런 사운드가 나올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노래는 베이스보다는 신디사이저라는 전자 피아노 악기가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잠깐 옛날로 돌아가 보자면 90년대에 신디사이저라는 전자 피아노가 보급되면서 다양한 전자 사운드들이 사용되었고 사람이 연주할 수 없는 수준까지 기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듀스나 서태지와 아이들 같이 댄스 음악이 유행이 되면서 한국 대중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악기가 되었죠. 네, 잠깐 딴 길로 생각 같습니다. 혹시 혜정씨, 저 방금 옛날 사람 같아 보였나요? 옛날 사람이라기보단 옛 감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말 아닌가요? 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신세대의 문화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도 시티팝 스타일의 곡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젊은 세대 분들도 다 알만한 곡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듣고 왔습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작년에 롤린이라는 노래로 영화 같은 역주행을 보여줬었죠. 운전만 해는 2020년 발매된 디지털 싱글입니다. 발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롤린의 역주행 이후 재평가받게 된 곡입니다. 앨범 표지나 뮤직비디오에서도 8, 90년대의 레트로틱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역주행한 이후의 기록들을 잠깐 살펴보면 음악방송 1위만 10번을 달성했고 각종 광고, 라디오, 예능, 홍보대사까지 TV만 틀면 브레이브걸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3달 연속 음악 차트 월간 1위를 달성한 것입니다. 2017년에 롤린이 발매되고 2020년에 운전만 해가 발매되었는데요. 2021년에 역주행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차트인하는 모습과 역주행 당시 3달 연속 음악 차트 월간 1위라는 대기록을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당시 발매된 곡을 보면 방탄소년단의 버터, 오마이걸의 던던 댄스, 헤이지의 해픈 우연,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까지 와, 정말 라인업 쟁쟁합니다. 이 사이에서 역주행한 그룹의 곡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이렇게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에는 곡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혜정씨, 이 노래는 평소에도 자주 들으셨나요? 당연하죠. 롤린이 역주행하면서 이 노래를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 노래를 기점으로 시티팝이라는 장르가 다시 한 번 더 대중 여러분들께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티팝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혜정씨, 어떠셨나요? 시티팝이라는 장르를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듣기에 좋았고 고급스럽고
또 도시적인 느낌이 나서 야심한 밤에 네온 사인 켜진 거리를 드라이브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곡들이었습니다. 듣기 좋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시티팝이라는 장르의 인기가 점점 식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시티팝만의 느낌을 모두가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물러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을 우리는 빼앗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스크를 벗는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욱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더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도 나도 MZ의 DJ 박용주, DJ 전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연출의 라디오팀, 기술의 정희찬, 그리고 진행의 전혜정, 박용주였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DS, UBS